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왜 이 두 개만 따로 띄어서 보냐면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이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고요. 이 두 사건이 조선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두 사건만 따로 띄어서 보게 된 겁니다. 사진을 먼저 보면 여기는 이제 남한산성에 있는 행궁이에요. 인조가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남한산성 안으로 숨어들잖아요. 거기 이제 남한산성이고 여기는 경기도 성남하고 광주에 걸쳐서 있어요. 이 남한산성이 걸쳐서 있어가지고 성남에서 가셔도 되고 광주 쪽에서 가셔도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된 곳들인데요. 여기는 세병관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전라도 여기 지금 현재는 경상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그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이제 있었던 곳, 요 두 군데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병사들을 훈련시켰던 곳이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는 곽재호 장군의 생가예요. 곽재호 장군은 의병으로 임진왜란때 의병으로 활약을 했던 분이고 요 밑에는 진주성이라고 그 김시민 장군이 있었던 그 진주성입니다. 요것도 임진왜란 때 활약을 했던 곳입니다. 임진왜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임진년이거든요. 1592년에 일어났던 일본이 쳐들어왔던 난이라고 해서 외란이라고 우리 쪽에서는 외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요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 보면 우리 조선에서는 이 군역이 굉장히 문란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군역을 수행을 하기 싫어서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너가 대신 가 이러던 상황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분열돼 있던 전국 시대를 통일을 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사들의 그런 폭력성을 좀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이제 권력을 좀 확고히 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입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만력대가 사치도 많이 부렸고, 그리고 이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쳐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쪽으로는 오랑캐들도 계속 중국의 입장에서의 오랑캐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어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조선하고 일본이 계속 사신을 주고받았었는데 경인년에 보냈던 통신사들이 보내면서 지금 일본의 상황이 어떤지 보고 와라 했는데 황윤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조금 불안하다. 일본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일도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 의견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둘은 다른 분당이었거든요. 좀 다른 세력이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좀 멍청했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김성일은 아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기로는 뭐 이라는 분이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지만 조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뭐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조선시대에서도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로 가는 길을 좀 빌려달라 정면과도를 주장을 하는데 조선에서 무시를 하죠. 싫다. 그래서 결국에는 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처음에는 수군들이 제대로 방비가 안 돼서 쭉 올라와요. 그 일본에. 이때 이제 의병, 승근, 수군들이 합심을 해서 결국에 일본을 좀 이제 수그러뜨리게 되는데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좀 보내주세요, 군사를 보내주세요 하는데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명하고 일본이 강화회담을 맺게 되는데 좀 서로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결렬이 돼요. 이게 일본이 명나라한테 조선의 남쪽에 있는 사도를 활용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는 바람에 결렬이 되고 요 강화회담을 맺는 중간에 조선에서는 이때 이제 일본이 조총을 사용을 해요. 포르투갈에서 조총이 수입이 되고 오면서 조총을 사용해서 좀 우리 조선이 조금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화회담 하는 그 시기에 조금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그 시기에 우리도 조총 훈련을 하고 훈련 동합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요. 소고법을 실시하는 등 군역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렬이 돼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일본은 후퇴를 하게 되고 전쟁이 끝났는데 이게 전쟁터가 한반도였잖아요. 그래서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인구도 많이 손실되고 경작지, 그 땅에서 이제 전쟁을 벌였던 거기 때문에 땅들이 굉장히 황폐화가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명나라가 도와줬다는 제조지은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병자호란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요. 명나라는 쇠퇴하게 되고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때 이제 조선에서 장인들을 좀 많이 데려가요. 포로로 데려가면서 일본이 문화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얍삽하죠. 다음 병자호란인데요. 이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가 쇠퇴를 하면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통일을 해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친명배금이라고 해서 이 명나라를 좀 받들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제조지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나라 사람인 모문용 군대를 지원을 해줘요. 이거에 있어서 이 금나라가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예요. 금나라가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어,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해군이 폐위가 돼서 이때 인조였거든요. 요거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서 광해군 좀 보여줘 이렇게 된 거예요. 광해군이 어, 폐위가 되면서 유배를 갔는데 어,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하면서 명나라하고 금나라하고의 관계를 잘 조율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있었고 소금의 불만이 좀 이렇게 쌓여가는 그 와중에 이제 뭐 광해군이 보여달라고 한 거, 광해군 얼굴 좀 보여줘 했는데 지금 광해군을 유배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약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광해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핑계로 이 여진족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금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정묘년에 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강력하게 그런 정책을 펼쳤던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간단하게 형제 관계를 맺고 즉시 이제 철병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때 이제 전쟁이 그냥 무난하게 끝나요.
근데 이제 누르하치 이후에 홍타이지가 권력을 잡으면서 청나라를 세워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청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좀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청나라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조선에게 과다한 세패를 요구를 하고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를 해요. 근데 조선에서는 당시에 주전론과 주화론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주전론이 조금 우세했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돼요. 근데 좀 청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좀 기세등등하고 좀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조는 남한산성에 고립이 되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할까 논의가 된 끝에 나가서 항복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화해를 하고요. 정축 화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굴욕적인 삼배구고두례라는 것을 실시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마를 땅에다가 이렇게 찢는 건데 총 3번 절을 하는데요.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이마를 땅에 3번 쿵쿵쿵 하는 건데 이 쿵 하는 소리가 황제의 귀에까지 들려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세게 쳐야 돼요. 그래서 이마가 이렇게 깨졌다고 해요. 피도 나고. 그러니까 인조가 굉장히 굴욕적인 일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금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을 겪고 이제 동아시아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명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쇠퇴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청나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이 되고 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이라고 하는 한족이 아닌 북방 유목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좀 인정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우리가 중화다, 작은 중화다 해서 소중화 의식이 싹트게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임진왜란 병자호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 후기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